따끈한 혹은 시원한 우리들의 맛있는 이야기. 노래하는 서가수, 글쓰는 하작가의 술안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수입니다. 오랜만인가요?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지? 예, 금방. 요즘에 한 달에 2번 정도는 잘 올리고 있는 것 같아서 벌써 10화 올렸고 이후에 이제 11화째 에피소드거든요. 시간 진짜 빠르네. 네, 뭐 이렇게 20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겠죠? 네, 나쁘지 않아요. 예, 할 수 있어요, 우리. 네. 오늘은 보드게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 좋죠. 제가 지난주에 새로운 형태의 또 보드게임을 한번 하고 와서 그러면은 요거 소개도 할 겸 원래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네. 자주 하긴 했었는데 좀 더 빠졌다. 계기가 있어요? 저는 원래 보드게임 좋아했고 집에 항상 많았는데 최근에 주변에서 그렇게 보드게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관심도는 일정했는데 주변에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덩달아서 같이 할 만한 이제 플레이어들이 생긴 거죠. 근데 그게 아마 최근에 뭐 카더가든 유튜브 보고 미쳤죠. 보드게임 저 너무 좋아해요. 그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본 분들도 그것 때문에 또 호기심을 갖는 분들도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맞아요. 더지니어스나 최근에 뭐 피해 게임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또 이렇게 관심 갖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 맞아요. 게임이. 네, 그래서 좀 더 요즘 더 적극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해온 보드게임과 저 하작가랑도 많이 했거든요, 게임을. 그죠. 그런 게임의 역사와 제가 이번에 새롭게 해본 드래곤 앤 던전이라는 게임인데 그거를 좀 플레이 해보고 와서 그거에 대한 얘기 또 뒤에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좋네요. 네. 재밌겠다. 하작가는 어떤 게임을 좀 주로 해봤어요? 일단 게임을 그렇게 막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게임에 시작하기까지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아요. 뭐 하자 그러면 뭐 할까 말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편인데 그리고 뭐 게임 할래 그러면 저도 그냥 시큰둥하잖아요. 네네네. 시작하면 열심히 해요. 전 하작가랑 게임을 하면은 목이 쉬어요. 무슨 게임을 하던. 하작가가 이제 좀 흥분한 목소리가 커지는데 목소리 커진 사람 한 명 있으면 덩달아서 다 높아지잖아요. 맞아요. 하작가를 이기려고 저도 목소리를 막 파락파락 목이 너무 아픈. 뭐 게임을 이제 시작하고 나면 이겨야 되니까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네. 갑자기 이게 승부욕이 막 불타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기 전에는 별 그냥 그래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하면 뭐 재밌겠네 뭐 그런 정도인데 시작을 하면 이제 그 게임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 달성해야 될 뭐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쓰러뜨리느냐, 뭘 점수를 많이 따느냐,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목표가 있을 텐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뭐 플레이어들끼리의 어떤 약간 비난, 정신적인 공격, 멘탈 공격 그런 것도 서슴지 않고 다 해버리는. 대단하네. 무서운 플레이어네요. 그런 스타일인데 그것도 옛날보다 많이 죽었는데 요즘 뭐 어찌됐건 죽어서 다행이다. 안 죽었어도 큰일인데. 그런 타입이고 근데 카드 게임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보드 플레잉 게임 카드. 맞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 카드 같은 거 사용해서 뭐 홀덤, 세븐 포커 뭐 이런 류의 게임 많이 했었고. 혹시 그럼 어렸을 때는 뭐 이제 컴퓨터 게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크레이지 아케이드 뭐 이런 거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컴퓨터 게임 많이 안 했어요? 그것도 하긴 하는데 막 좀 시큰둥했던 것 같아요. 바람의 나라 이런 거 해본 적은 있어요.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막 조금 하다가 그냥 말고 그나마 제일 제가 오래 했던 게임이 그나마 스타크래프트. 그나마 그거 하고 그것도 뭐 비슷해요. 뭐 시작하기까지 뭐 그래 게임방 가자 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시작하면 이제 화가 나요. 지면 이제 화가 나고 적극적으로 막 엄청 이렇게 하진 않았다. 그럼 친구들이 막 어렸을 때 같이 PC방 가고 그럴 때 뭐 했어요, 작가는? 같이 하긴 하는 거예요? 네, 하긴 하는 거죠. 근데 막 엄청 막 게임에 미쳐 있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실제로 제 또래들만 봐도 뭐 당시에 와우? 엄청 유명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일단 그리고 요즘 롤도 유명한데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기까지 발동이 잘 안 걸리는. 저도 어렸을 때 그 크레이지 아케이드나 좀 열심히 했던 거는 테이즈 런너라고 달리기 하는 게임이 있어요. 네, 이름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카트라이더의 달리기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달려요.
장애물도 피하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계속 달려요. 네네. 달려서 뭐 이어 달리기도 있고 뭐 장애물 달리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되게 여러 번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제가 했던 게임 중에 그것도 기억나요. 약간 오디션? 네. 아 리듬 게임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저도 PC 게임은 잘 많이 안 해봤고 이제 핸드폰 이거 막 이렇게 생기면서 또 했던 거는 하스스톤. 들어봤어요. 해본 적은 없고. 그것도 그 약간 유희왕 카드처럼 이제 공격력과 지구력 뭐 아니면 특수 카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내 덱을 만들어서 내 덱으로 상대방을 이제 이기는 뭐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제 핸드폰 버전이 나와서 핸드폰으로 한참 그걸 많이 했었고 네.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게임을 막 즐겨 하진 않았었는데 핸드폰 게임은 퍼즐류 게임들을 되게 많이 해요. 퍼즐? 아마 제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게임 중에 하나는 수도쿠. 수도쿠에 미쳐서 눈 감으면 눈앞에 이렇게 수도쿠 펼쳐지는 그 혼자 막 계속 계산하고 있는 그러면서 잠들고 네. 최근에는 이제 물병 따르기 게임 아세요? 색깔별로 이렇게 네, 그 광고 게임 맞아요. 광고에 게임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퍼즐류 게임들은 많이 좀 해보는 편이고 그래서 뭐 지뢰찾기나 네. 아니면은 테트리스, 네. 로직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고 요즘도 하고 있고요. 심심하면 그냥 쏙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약간 어떤 세계관이 있는 게임을 즐기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나 글 쓰는 사람인데. 약간 그런 스토리에 이렇게 빠져드는 것보다 심리 게임을 더 즐기는 것 같아요. 지금의 내 캐릭터로 뭐 연기를 한다든지 마피아나 네. 약간 홀덤도 이게 이따 얘기하겠지만 배팅이 있는 거라서 약간의 심리전이 계속 네. 가미가 되는 거죠. 그런 게임을 오히려 즐기는 것 같다. 저도 그래서 핸드폰 게임이나 PC 게임보다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보드 게임을 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직접 사람들이랑 직접 만나서 같이 직접 어쨌든 소통하고 오프라인에서 하는 그 감각이 요즘에는 웬만한 보드 게임이 다 모바일 버전으로도 다 이제 구현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저는 그거를 굳이 맛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보드 게임은 다 같이 만나서 하는 게 그게 매력인 것 같아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는 뭐 루미큐브나 할리갈리. 그렇죠. 이거는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해봤던 것 같고. 맞아요. 한때는 클루라고 맞아요. 클루 아세요? 알아요. 클루라는 게임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거는 범인 찾는 거였나? 맞아요. 범인과 범행 장소와 살인 도구를 찾는 건데 게임 안에 그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 지울 수 있는 어떤 차트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다 써가지고 이제 프린트도 해서 쓰고 그렇게 할 만큼 정말 많이 해서 그건 질렸어요. 정말 지독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질린 게임이 좀 있지 않아요?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예전에 했던 건 포커. 그 하작가 얘기했던 거를 좀 남해에서 저도 카드 게임을 잘 못했었는데 네.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제가 남해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많이 시간을 보내는데 지역에 살면 좀 심심하기는 해요. 네. 할 게 많지 않으니까 네.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카드 게임을 즐겼던 건 이게 배팅이 있잖아요. 네. 약간 좀 자극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배팅 자체가? 네. 네. 저희가 그 소액의 그 판돈을 걸고 하거든요. 네. 그게 실제로 뭐 얼마 이하면은 뭐 이게 안 걸린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엄청 모호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 경제력에 맞춰서 네. 뭐 부담이 없는 정도 어떤 뭐 그런 류의 어떤 네. 법적인 뭔가 있나 봐요. 문구가. 네. 저희도 뭐 소액으로 하는 거니까 소액이더라도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굉장히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네. 소액으로 열심히 하고 소액이니까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걸려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이 타격이 몇천 원, 몇백 원을 잃어도 기분이 확 진짜 미치겠어요. 그거 막 한 번만 더 하면 막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런 게임을 주로 했었고 텍사스 홀덤은 많이 했죠. 네. 텍사스 홀덤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카드는 족보가 있어요. 동일해요. 세븐 포커도 그렇고 텍사스 홀덤도 그렇고 뭐 바둑이는 좀 다르긴 한데 뭐 그거는 좀 논외라고 치더라도 그 5 포커, 7 포커, 뭐 홀덤 다 똑같아요. 뭐 원 페어, 투 페어, 트리플, 뭐 스트레이트, 플러시, 뭐 뭐냐 풀하우스 뭐 이렇게 있어요. 네. 그건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네. 그 족보가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각자 패를 한 장씩 받으면서 내가 받은 패를 가지고 족보가 높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계속 배팅 싸움을 하면서 마지막에 오픈을 했을 때 족보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배팅한 금액을 다 먹는 거죠. 네.
여기에 심리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 족보를 모를 테니까 마치 내가 높은 패인 것 마냥 플레이를 하는 게 키죠. 네. 키포인트죠. 텍사스 홀덤도 그렇고 세븐포커도 그렇고. 근데 둘의 차이는 세븐포커는 내가 손에 7장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오픈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내 손에 있는 거고 7장 받아서 2장 오픈하는 게 세븐포커죠. 맞아요. 네. 그런 게 있고 텍사스 홀덤은 커뮤니티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카드가 5장이 앞에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2장 앞에 5장이 있고 2장과 커뮤니티 카드의 3장을 조합해서 높은 족보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되고 있는 카드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플레이하는 이유가 어떤 족보 때문이겠구나라는 유추가 가능하죠. 근데 세븐포커는 그 유추가 많이 힘들기는 해요. 공개된 카드 2장밖에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배팅을 하다 보면 세븐포커가 더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부담스러워서 그 텍사스 홀덤을 더 왜요? 턴이 길어져서 맞아요. 매 카드를 깔 때마다 계속 배팅인데 세븐포커니까 7장이잖아요. 네. 근데 홀덤은 처음에 3장을 오픈하고 한 장 까는 거라서 배팅 수가 좀 더 적어요. 그래서 금액이 막 더 올라가진 않는 거죠. 그러면 홀덤이 어쨌든 공유된 카드가 많다 보니까 조금 높은 족보로 싸우겠네요. 무조건 그렇진 않아요. 그게 저도 포커를 막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네. 그렇게까지 모르는데 이게 3명 할 때, 4명 할 때, 5명이 할 때 확률이 다 달라요. 그래요? 높은 족보가 나올 확률이 다 달라져서 플레이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근데 홀덤은 모르겠어요. 지금 세븐포커 말한 거거든요. 네. 세븐포커를 할 때도 이 사람이 4명이냐 5명이냐에 따라서 내가 플레이해야 될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확률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하 작가는 그 카드 카운팅 해요? 아니 못하죠. 못해요? 그건 진짜로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있겠죠. 뭐 그 막 더 지니어스 나오는 홍진호나 뭐 그런 사람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의 상징이 포커 대회 나가서 뭐 1등 했니 2등 했니 뭐잖아요. 장동민도 그런 분들 보면 다 이제 카드 카운팅 무조건 한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 이제 확률과 이런 걸 다 동시에 계산하면서 네. 뭔가 배팅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낮은 수준에서 저는 감으로 하죠. 이 직관, 느낌 왔다 이번 판이야. 그래서 승률이 좀 어떻게 돼요? 하 작가는? 저 굉장히 낮죠. 그래요? 저는 근데 열심히 하지만 네. 쪼잔하게 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르면 그래 너 오늘 다 먹어.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남들한테는 막 정신적으로 막 상처 주고 막 이러고 일단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 소액이지만 잃는 거에 기분이 굉장히 나쁜 친구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하고 나면 기분이 많이 상해져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그게 더 약 오르다. 걔가 쟤 때문에 이랬는데 그러면서 그런 홀덤 게임을 남해에서 또 많이 했었고 서울 와서도 네. 그 홀덤 펍이 있더라고요. 보드 게임 카페가 있는 것처럼 홀덤 펍이 있는데 그 펍에는 뭐 맥주도 마실 수 있고 홀덤 테이블이 있어서 홀덤 게임 같이 할 수 있는. 홀덤 테이블은 어떻게 생겼어요? 약간 그냥 그 카지노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보면 네. 넓게 있어 딜러가 가운데 있고 쭉 둘러앉잖아요. 네.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 최대한 8명? 10명까지 앉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있는데 뭐 인원수 상관없이 플레이는 가능하고 홀덤은 그래서 가서 뭐 거기는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현금을 칩으로 바꿔요. 그래서 그 칩으로 그냥 노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3만 원으로 입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가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입장해서 3만 원에 맥주 2병인가 나오고 칩 3만 칩이 나오고 그걸로 게임에 들어가서 이제 플레이를 해서 칩을 다 털리면 뭐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럼 털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털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뭐 2시간 있다가 2시간 정도 하다가 많이 쌓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난 가고 싶어. 그럼 그 칩들은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홀덤에 그 시간이 있기는 해요. 제한 시간이. 네. 제한 시간 동안 내가 올인나지 않고 계속 플레이해서 내가 1등을 하면 다음에 왔을 때 칩을 받을 수 있는 그 쿠폰을 줘요. 그러니까 현금을 내가 내지 않더라도 뭐 3만 칩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1등을 하고 나면. 뭐 그런 식이어서 제한 시간이 있기는 하다. 그리고 그 딜러분이 친절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동네에서 할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배팅했는데 그 배팅의 룰도 더 디테일하게 있었다는 그래요? 걸 제가 홀덤펍 가서 알았고 그래서 재밌어요. 사람들이랑 하는 것도.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멋있어요, 그분들은. 그럼 거긴 테이블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제가 갔던 데는 쬐끄만 데여서
2개 있었어요. 테이블 2개. 그래서 막 둘러서 사람들이 꽉 차서 앉으면 한 20명 하는 거죠. 와. 그래서 구경도 해요, 막 네, 뒤에서 구경. 영화처럼 막. 네네네, 구경해요. 뭐 카지노가 아니라 홀덤 펍이니까 네. 그 홀덤만 할 수 있게 그냥 돼 있고 그거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랑 또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잘하는 사람들은 딱 다 잘한다가 보여요? 그냥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요즘 현장 일을 하는데 딱 보면 초보 같아요. 옷차림새 그냥 뭐 배팅하는 뭐 손의 모양 뭐 칩을 던지는 그 모습 네. 그런 데서부터가 저 사람은 오래 하셨던 분이구나. 칩을 던지는 모습까지도 다르죠. 초보자들은 뭔가 네. 어설퍼요. 어설프구나. 3,000원이요? 뭐 약간 네.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고 네, 좀 하시는 분들은 좀 편안하게 그 분위기, 네. 뭐 습도, 온도 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어찌됐건 보드게임 카페 같은 곳이어서 한번 그냥 편하게 홀덤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잘 알려주거든요. 들러보니. 네. 그러면 한 번쯤 뭐 가볼 법하다. 데이트하러 연인들도 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놀기 괜찮은데? 재밌겠다. 느낌이 있어서. 저도 최근에 보드게임 카페를 갔었었는데 네. 그 카더가든 유튜브에 나왔던 거기가 그거더라고요. 약간 체인점 같은 네네네, 맞아요. 보드게임 카페였는데 이쁘던데? 제가 한참 보드게임 카페 다닐 때 10대 때는 되게 쫙 열려 있는 데였고 한쪽에는 이제 이렇게 보드 게임이 쫙 있고 뭐 고르면은 뭐 일하시는 분이든 사장님이든 와가지고 같이 이제 설명해 주시고 막 옆에 좀 테이블 좀 시끄러워도 그냥 뭐 재밌겠나 하고 이제 구경하고 뭐 같이 이렇게 하는 느낌이었는데 체인점은 요즘 만화책방 있잖아요. 네네. 다락방처럼 돼 있고 음식도 많이 팔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칸막이가 기본적으로 다 칸막이 돼 있고 실제로 만화책방처럼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다락방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크게 달랐던 점은 일단 거기에 되게 잘 게임들을 잘 세팅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규격이 다 다르잖아요. 원래 보드 게임들이. 네네. 근데 걔를 다 그 박스를 다 비슷하게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박스에 다 그 게임의 프린팅은 되어 있는데 이름이 네. 그 규격화하기 위해서 웬만한 게임들은 다 이렇게 거기서 만든 박스에 맞아요. 집어넣은 그래서 거구나. 타다다다 이렇게 정리가 딱 잘 될 수 있도록 네. 그게 딱 깔끔은 하긴 하지만 뭔가 그 보드 게임의 감성이 좀 달라졌네. 없기도 하고 네. 가장 또 다른 거는 네. 태블릿이 다 해줘요. 유튜브 같은 거. 유튜브 영상을 이제 게임도 요즘에는 다 이제 테이블마다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 네. 그런 기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도 음료 주문뿐만 아니라 게임 같은 거 검색도 해볼 수 있고 게임의 어떤 룰 설명도 영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정없어. 정이 없더라. 물론 이런 게 있네 하지만 원래 그 사장님이 설명해주고 그런 게 재밌는데.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저희 3명이서 왔는데 왜냐면은 그런 거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는 있죠, 직원들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해보기도 했고 좀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싶어서 보드게임에 간 것도 있어서 그때 또 새로운 게임들을 좀 해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없는 것들. 그리고 음식이 많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좋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집중해야지. 무슨 밥은 밥게 먹고 음식은 그런가? 게임은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산만하면은 집중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집에서 했던 게임은 카르카손이라고 그 피해 게임 3에서도 비슷한 게임이 나왔는데 네. 그 타일 카드를 돌아가면서 뽑아요. 네. 그러면 그 타일 안에는 요소들이 있는데 뭐 길도 있고 성도 있고 수도원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조건에 맞는 타일들을 하나씩 이렇게 놓는 게임이거든요. 네. 그러면 내 말을 놔요. 미플이라고 부르는 말을 길에다가 놓을 수도 있고 성에다가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 이 성이 완성되거나 길이 완료가 되면은 내가 그 미플을 빼고 내 말을 회수를 하고 점수판에서 내 점수를 더 먹어서 이 타일이 끝날 때까지 점수를 많이 획득하는 게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땅 따먹기네요. 맞아요. 땅 따먹기예요. 근데 그게 타일이랑 그림이 완성됐을 때 마을 같은 지도가 완성이 되는데 그게 되게 귀엽고 그 룰 자체도 되게 어렵지 않고 네. 그리고 좀 다인원이 하다 보면은 이게 침범을 할 수가 있어서 네네. 막 땅 따먹기 싸움도 해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많이 공격해요. 싸움꾼이야.
뭐 그런 식의 네. 게임도 근데 이제 이런 카르카송처럼 단순하면서도 오래된 게임들은 확장팩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디자인도 예를 들어 저희가 했던 건 약간 중세 배경에 네. 성과 마을 이런 그림이었다면 약간 맘모스 약간 뭐 옛날 뭐 빙하기 뭐 이런 것도 네. 있다고 들었고 제일 약간 확장판이 많은 게임이 카르카손이라고도 들었어요. 이게 좀 단순하면 그런 게 좀 바리에이션 하기가 되게 좋으니까. 또 남해에서 많이 했던 게임이 마작을 많이 했어요. 마작이 정말 재밌거든요. 네. 근데 마작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네. 국내에. 그 진입 장벽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워야 될 족보가 일단 그 트럼프 카드로 하는 족보보다 훨씬 많고 저희는 그 마작 좋아하는 친구가 출력을 착해가지고 A4 용지로 한 3-4장 되는 족보 페이지랑 룰 설명이랑 그런 거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막 배우고 했는데 한 번 배워놓으면 진짜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게임이 마작인 것 그때 같아요. 하작가가 마작이야말로 보드게임의 정수다. 맞아요, 이런 진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궁금해서 그 남해 있을 때는 그거 배웠다가는 내 인생이 너무 마작에 탕진할 것 같아서 되게 멀리 했어요. 못 본 척 했어요. 옆에서 플레이하고 있어도 못 본 척하고 했는데 궁금하기는 해서 룰 설명이나 기본적인 이런 걸 많이 찾아보긴 했는데 아니 족보가 너무 많죠. 좀 복잡해요.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포커 카드는 그냥 캡처해서 진짜 핸드폰으로 계속 보면서 할 수 있는 뭐 20개가 안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뭐 그 정도? 네. 뭐 30개 정도. 그리고 좀 더 안 되는? 직관적이어서 대충 그 족보 보면 아 이렇게 족보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 숫자랑 이런 문양은 트럼프 맞아요. 카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맞아요. 금방 들어오는데 마작은 타일 자체도 카드 자체도 다르고 뭐 한자랑 그림이랑 막 이렇게 있으니까 맞아요. 그 족보 외우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직관적이지 않은 족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되는 색깔과 문양으로 이해되는 족보가 있는 반면에 약간 뭐라고 하지? 영어 단어로 치면 동사 변형이 그 규칙적인 게 있고 불규칙적인 불규칙적인 족보들이 사이사이 계속 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외우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다. 근데 그것도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해져요? 그게 얼마만 정도 하면 익숙해져요? 뭐 개인차가 있긴 할 텐데 한 2-3판 하면 느낌 올 것 같아요. 근데 2-3판이라고 하면 한 판에 이게 4명이서만 해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마작은. 그러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 네 바퀴를 다 돌아야 한 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판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제법 걸려요. 어느 정도 걸려요? 뭐 속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초보자 기준. 초보자?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한 판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뭐 2시간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아무튼 속도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거를 한 3-4판 하면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그럼 하루가 다 가네요? 네, 그죠. 하루 하면은 하루 정도 투자를 해야 느낌은 알 수 있다. 맞아요. 근데 너무 재밌고 말하자면 약간 루미큐브랑 고스톱이랑 홀덤을 섞어 놓은 것 같아. 거기에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내가 패를 그 마작은 기본적으로 그 족보 만들기라고 했잖아요. 이쁜 모양의 용을 만드는 거예요. 용의 머리와 꼬리, 몸통을 조합해서 내가 더 이쁜 용이야 라는 걸 대결하는 게임이거든요. 이걸 빨리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것도 배팅이 없고요. 그냥 족보만 계속 내가 빨리 만드는 작업이에요. 순서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내 걸 버리고 새로운 걸 얻고 버리고 얻고 버리고 그건 나와의 싸움이네요? 그죠. 나와의 싸움이고 뭐 견제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새끼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양조위가 탕웨이한테 그 새끼 그 야한 장면밖에 안 봐가지고 그 잘 모르겠네. 그것도 재밌죠. 그것도 재밌긴 한데 거기서 양조위가 아주 은밀하게 탕웨이를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마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 패를 먹으라고 얘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걸 먹으라고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 카드는 다 비공개 아니에요? 비공개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게 알 수 있어요. 그게 얘가 계속 뭘 가져가고 버리고 하면서 제가 어떤 모양의 용을 만들려고 하네 라는 게 와요. 하다 보면 감이. 그러니까 내 것도 계속 리딩을 해야 되고 상대 것도 봐야 계속 돼요. 리딩을 해야 되네요. 맞아요. 머리 아프다. 근데 진짜 재밌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3-4시간 동안
뭔가 이렇게 듣기만 하면은 되게 진지하게 골똘하게 이 작업을 계속 수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뭐 같죠. 대화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웃음도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재밌어요? 아니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는데도 일단 재밌고 그리고 대화도 해요 실제로. 무슨 대화예요? 그냥 뭐 우리처럼 이렇게 떠드는 거죠. 뭐. 집중해야 되는데 무슨 또 어떻게 떠들어요? 아니 그게 진입장벽이 좀 있지만 익숙해지면 느낌이 그냥 바로바로 와요. 바로바로 할 수 있어. 그게 이거 설명하기 좀 어렵네. 네. 그래서 서울에도 마작을 할 수 있는 홀덤펍처럼 마장이 있어요. 마장. 네, 보드게임 카페 같은 거죠. 네. 근데 마작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마작하는 게임인데 거기 가서도 친절하게 배울 수 있어요. 4명이서 하는 게임이니까 4명이서 모여서 가셔도 되고 친구들끼리 아니면 가서 낯선 사람들이랑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4명이 모이면 이제 룰 설명을 해주시고 초보자들끼리 할 수 있게 하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이랑 조금 그 숙련자들이랑 하기 좀 어려운 게임이긴 해요. 족보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초보자들끼리 하면서 같이 레벨업 하는 게 좋다. 같이 숙련도를 같이 쌓아가면 이제 플레이할 때 그럼 4인 팟을 모아서 가는 게 좋겠네요. 그게 바람직하긴 하죠. 왜냐면 갔는데 초보자들 없고 막 나만 하면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숙련자분들이 많이 배려해서 해주시는 분들도 그래요? 네, 있기는 해서 근데 아무튼 그런데 마장을 가시면 그것도 약간 시간 단위로 돈을 냈던 것 같은데 한 10,000원, 20,000원이면 재밌게 게임 즐기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곳이 신림에도 마장은 일단 많지가 않아요. 홀덤펍 많잖아요. 홀덤 많아요? 많아요. 신촌 뭐 홍대 해가지고 홀덤펍 엄청 많은데 마장은 별로 없어요. 지금 마작 인구가 정말 없어서 그리고 마작이 종류가 중국 마장이 있고 마작이 있고 일본 마작. 일본 마작은 리치 마작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리치 마작을 했거든요. 국내에선 거의 리치 마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면 일본식으로 된 그 일본 리치 마작 테이블이 있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패를 섞어주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패가 다르르륵 섞여서 알아서 착 올라와. 그거 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하다. 근데 그 매번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한 판 돌면 이렇게 이 사람 걸로 끝나면 한 번 또 섞고 섞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패 섞는 것도 좀 편리하다. 그런데 가면은 손마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 자동으로 된 테이블이 또 재밌고 손마작이라고 하네요. 그거는 손으로 하는 거는 손마작. 그것도 맛이 있긴 하거든요. 손마작. 그래서 마작은 강력 추천. 그래서 보드게임을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뭔가 새로운 게임을 하고 싶고 그 진입장벽이 좀 있는 것도 견디면서 보드게임을 하는 것에 익숙하다 하시면 마작을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일단 시간이 좀 많아야겠네요. 마음의 여유와 시간이 많아야겠네요. 좀 이렇게 투자를 하면 좋죠. 족보가 많아서 거기에 익숙해지려면. 근데 그런 게 뭔가 그런 머리 쓰는데도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오, 확실히. 뭐 외우고, 맞아요. 보고. 맞아요. 약간 저 듣기만 해도 약간 머리 아파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제가 겁을 좀 드리긴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즐거운 요소를 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루미큐브 재밌죠. 루미큐브 재밌게 하잖아요. 그리고 카드게임 홀덤 종종 했을 때 재밌죠, 나름. 그럼 배팅이 있긴 하지만 그 족보를 맞추고 하는 게 재밌죠. 고스톱도 재밌잖아요. 그 재밌는 걸 다 섞어놨다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기니까. 아니 근데 그게 기니까 이제 강요하는 건 아니고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닌데 정말 잘 만든 게임이라고 느껴져요. 이게 와 이렇게 질리지 아까 많이 하다 보면 질리고 지겹다 그랬잖아요. 질리지가 않아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요. 질릴 때까지 안 한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해도 계속 할 수 있어요. 피곤해서 못 하는 거지. 게임 자체는 너무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돼요. 너무 할 때마다. 할 때마다. 도대체 뭘까? 족보가 있다고 하니까 빨리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점수가 높은 용을 만드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럼 내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높은 용을 만들어 볼까? 지금 패를 봤을 땐 그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전략을 짜는 거죠. 그래서 매우 재밌다. 이것도 온라인 게임이 있긴 하거든요, 모바일. 근데 확실히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더 재밌고. 또 우리 같이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플렌더랑 기즈모. 맞아요. 그 라인이 있는데 내가
어떤 점수를 빨리 만드는 건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네. 그 스플렌더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원을 모으는 게임인데 내 턴에서는 네. 그 코인에 있는 자원을 모을 수 있고 코인을 모아서 카드에 있는 자원을 모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카드에 있는 자원을 사게 되면 그 카드로 산 자원은 내 고유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 카드를 살 때 그 카드와 그 코인에 있는 그 자원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15점인가를 먼저 맞아요. 이렇게 타면은 이제 이기는 건데 그게 카드가 3단계가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조금 뭐 얻기가 쉽거나 점수가 낮지만 뭐 활용하기 좋은 그런 것들. 2단계는 뭐 한 점수가 한 2, 3점 정도 되는 근데 조금 어려운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점수가 되게 높고 점수 높고 사기도 어려운. 비싼. 근데 그게 카드를 종류별로 잘 모으면은 이제 귀족 카드라 그래서 맞아요. 카드를 모으기만 해도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카드들도 있어서 15점을 먼저 내면은 이제 게임이 끝나는. 맞아. 이 생각이 났어요. 네. 아주 설명을 깔끔하게 잘해주셨네요. 한참 그 게임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확장팩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집에 있을걸요, 저희 집에. 진짜요? 그래서 확장팩으로 근데 해본 적은 없어요. 왜 샀지 근데? 뭐 아무튼 확장팩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무슨 요소가 있을까요? 그럼 확장 요소가? 스플렌더 확장 모르겠어요. 안 해봤어요 아직. 중요한 소식을 이제 알려줘요. 좀 오래됐는데 남해에서부터 있었어요. 진짜요? 네. 나중에 한번 해봐요. 네네네. 그 스플렌더도 엄청 많이 하다가 좀 질려가지고 그 뒤에 하던 게 이제 기즈모. 맞아요. 기즈모 진짜 많이 했어요. 기즈모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즈모는 카드에마다 용도가 있어요. 뭐 내 덱을 확장할 건지 아니면 카드를 더 뭐 많이 뽑을 수 있게 하든지 이거를 연속되는 조합들을 만들어서 내 턴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이해 안 되실 것 같다 듣는 분들. 그러면은 이게 자원이 있죠. 그 아까 스플렌더에서는 코인이 있었고 네. 여기서는 이제 색깔 구슬들이 있어요. 이 구슬들을 내가 얻거나 이 얻은 구슬들로 카드를 살 수 있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카드의 특성이 3개인가 4개인가 있죠. 네. 뭐 내 덱을 늘리는 거 아니면은 그 구슬을 변환시키는 구슬 변환시키거나 구슬을 더 그 카드를 이용해서 더 가져올게 하거나 뭐 등등의 뭐 성격들이 있는데 이제 가져오면 이제 카드의 속성에 따라서 내가 내 턴에서 구슬을 더 가져올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구슬을 바꿔서 다시 또 카드를 살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면서 한번 내가 뭔가 행위를 했을 때 다음 연쇄작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그냥 카드를 하나 노란색 카드를 얻어왔을 뿐인데 노란색 카드를 얻어오면 구슬 3개를 가져올 수 있어. 구슬 3개를 가져오면 뭐 이 색깔을 뭐 몇 개로 그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내 덱에서 만들어지면서 그쵸. 내 행위가 막 늘어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카드를 많이 획득하게 돼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맞아요. 이 연속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맞아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렇죠. 그걸 만들기 되게 어렵고 그래서 약간 중간 정도 되면은 이 내가 만든 이 기계가 잘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안 하면 이제 짜증 나죠. 짜증 나죠. 이게 맘대로 막 안 되고 망하고. 근데 이 기즈모는 스플렌더랑 다르게 그 구슬이라는 이게 구슬을 뽑는데 랜덤하게 뽑히거든요. 근데 그 구슬이라는 요소가 되게 새로운 느낌? 뭔가 그거 진짜 색 구슬이잖아요. 맞아요. 별 의미 없는 그냥 구슬인데 그게 그렇게 너무 새로웠어요. 그 모으고 이러는 것들이. 재밌었죠. 그래서 제가 보드게임 카페에 최근 갔을 때 그 친구들이 보드게임에 되게 흥미는 있었는데 안 해본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나름 어렸을 때부터 플레이를 되게 많이 해봤던 사람이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했던 게 기본적으로 스플렌더. 그리고 제가 안 해봤던 것 중에 너무 해보고 싶었던 게 그 다빈치 코드. 해보셨어요? 네네네. 옛날에 해봤어요. 이번에 전 처음 해봤거든요. 뭐 맞추는 거 아닌가? 그 이제 추리하는 나름 이제 네. 안 보여주고 저게 뭐다 그러면은 맞추면 그걸 오픈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남들 다 이제 카드 오픈시키고 내 거가 남아 있으면은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흑백 카드가 있고 맞아요. 카드 세워놓을 수 있죠. 흑백 카드가 숫자가 0부터 10까지인가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걔는 어떤 조건에 맞춰서 놔야 돼요. 큰 수부터 작은 수까지 쭉 놓을 수 있고 흑이 무조건 왼쪽이었나? 또 어떤 조건으로 무조건 딱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들이 어떤 카드를 뽑아서 중간에다가 이제 그 조건에 맞게 넣으면은 이 사람이 여기는 작은 수고 저긴 큰 수일 텐데 저게 뭘지에 대해서 딱
말을 하고 맞추면은 그 카드 오픈하고 한 번 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맞춘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맞추면 오픈을 계속 다른 사람들 걸 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럼 내 패가 뭐가 하나가 오픈이 됐으면 예를 들어 5라는 숫자가 오픈이 됐어요. 네. 그러면 5를 기준으로 앞에 건 작은 수고 뒤에 거는 큰 수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패를 이제 맞추는 건데 거기에 조커 카드가 있어요. 사이에 낄 수 있구나. 그거는 아무데나 붙일 수 있어서 완전 페이크를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싸리 앞에다 붙였거든요. 맨 앞에? 네, 거의 앞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애매한 숫자 한 5예요. 근데 앞에서 카드가 없었어요, 별로. 네. 근데 거기다가 제가 갖고 있는 카드가 별로 없었는데 조커를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앞에 숫자를 못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거기 카드가 한 두세 개밖에 없는데 네. 골커가 하나 껴있고 오픈된 카드가 5야. 그러니까 못 맞추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네.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다든지. 이겼어요? 이겼어요. 세 판을 했는데 첫 판은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헤맸거든요. 네. 두 판 다 이겼습니다. 그 처음 이제 보드게임 안 익숙한 그들은 재밌어 했어요? 아 그럼요. 재밌어 했죠. 그리고 그때 만났던 게임 중에 하나가 좀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싶어서 제 추천을 좀 받았는데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었어요. 그건 추리 게임이에요. 기본적으로 공동 뭐랄까 협력 게임. 협력 게임이고 그 게임 이름은 이제 전지적 추리 시점이라는 게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아마 비슷한 바리에이션 게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피해 게임에 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랜덤하게 우리는 일단 이거는 스토리 게임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플레이를 못해요. 그래서 이미 스토리를 다 알게 되니까 그 스토리를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밖에 플레이를 못하고 이거는 이제 1막, 2막, 3막, 4막으로 진행이 돼 있어서 1막에는 이제 1막 카드를 안 보고 그 순서가 카드에 숫자가 붙어 있는데 숫자대로 잘 이제 배치를 한 다음에 인원수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씩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카드 안에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나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어떤 이미지들을 보겠죠? 그러면 그 카드를 딱 뽑으면 이 사건의 개요가 나와요. 어디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고, 그래서 뭐 조사를 누구를 했고, 그래서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어떤 누구가 등장인물들 소개를 간단히 해주고, 그 사건에 대한 뭐 장소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정황 같은 거 간단히 얘기를 해준 다음에 질문이 몇 개 있어요. 뭐 여기서 예를 들면, 이 음료를 준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는 몇 번 방에 있었는가?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각자의 카드를 보고서 같이 추리를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카드들은 예를 들어 어떤 장소의 사진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가 어디 장소인 것 같은데 뒤에는 의자가 있고 의자 밖으로 어떤 건물이 있어.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을 해요. 각자의 그 카드들을. 그 개요에는 등장인물들만 얘기를 했는데 그 등장인물들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뭐 어떤 외형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는 뭐 뉴스 기사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 뭐뭐 했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혹시 너 뭐 노란 머리 누구 있어? 그 사람이 걔야. 라는 정보들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나 그 걔에 관한 뭔가가 있어. 근데 뭐 약간 일부만 나온다든지. 그래서 일부만 나와서 이 사람과 나의 것을 조합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시간 순서대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선행이고 내가 후인 거를 또 같이 추론해. 그럼 얘가 먼저 왔다 갔네.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하는 거고 이제 1막, 2막, 3막, 4막이 있다 했잖아요. 이게 갈수록 사건이 진행이 돼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이걸 같이 추리하는 거라서 협동 게임이에요. 이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카드를 받고 카드를 보고 하는 거라서 이제 한 번밖에 플레이를 못 하는 거죠. 정답을 알게 되니까. 그럼 4막까지 다 마친 다음에 스토리를 추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1막, 2막, 3막 넘어갈 때마다 1막에 이걸 맞추고 우리끼리 우리 이 정도 알 것 같아. 질문에 대답을 다 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은 그 정답치를 봐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2막으로 넘어가요.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사건의 어떤 뭔가 숨겨진 뭐 배후 뭐 사실은 뭐 이랬고까지를 이제 하고 마지막에 딱 끝나면은 거기 전반적인 이제 스토리에 대한 설명이 있는. 재밌겠다. 너무 재밌어요. 뭔가 같이 약간 방탈출하는 기분도 들고 같이 이걸 같이 해결을 해야 나가야 되는 게임이어가지고. 재밌겠다. 약간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비슷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했던 협력 게임은 그 팬데믹.
아, 팬데믹 또 질렸어요. 저 하작가랑 하다 질렸어요. 아, 하작가가 좀 지독하게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고 지는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동하는 게임인데.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 이견이 있을 수 있죠. 협동이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게. 네. 우리의 승리에 더 가까울 것이다. 각자의 방향이 다르니까. 네. 근데 너무 재밌게 했었어요. 저는. 어떻게 팬데믹 설명해 보실래요? 팬데믹 지구가 온 세계가 이제 바이러스가 퍼진 거죠. 바이러스가 각 도시들을 다 점령하기 전에 치료제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쵸. 치료제 4개를 만들어야 돼요. 네. 색깔별로. 네. 색깔별로 4개를 만들어야 되는 게 목표고, 플레이어가 그때 저희 4명이서 했었는데 최대 몇 명이죠? 최대 4명이에요. 4명이요. 4명이서 하는데 이 4명이 각자의 직업이 있어요. 약사? 의사였나? 연구자? 연구자, 과학자. 과학자가. 약사, 의사. 누구는 뭐 소방관. 소방관 없는데요? 내가 불 껐잖아. 누구더라고? 아, 그거는 검역 관리자. 아, 검역 관리자. 우리가 이제 은어로서 불 끈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교통 관련된 사람도 있었는데, 뭐더라? 누구였지? 운항 관리자. 네. 다 맞긴 맞는데. 네. 등등 뭐 이렇게 나머지는 다리도 지을 수 있는 사람. 건축가 뭐 아무튼 그런 직업들이 있는데 네. 각 직업마다 능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능력을 활용해서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네. 치료제를 효과적으로 빨리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각 도시마다 이제 도시를 이동하면서 다닐 수 있고 턴이 넘어가면서 뭐 이렇게 감염됐다고 하나? 네. 감염되는 카드가 뜰 때가 있어요. 우리가 카드를 한 장씩 꼭 까야 되는데 감염 카드 같으면 이제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맵 자체가 세계 지도예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그 도시들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쫙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우린 질병을 네모난 큐브를 질병 큐브라고 하는데 한 도시에 질병 큐브가 3개씩밖에 못 놓여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행동으로 하나를 쳐서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할 때 행동을 쓴다든지 아니면 질병 큐브를 지을 때 쓴다든지 아니면 연구소를 지어서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이제 다 행동으로 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턴들을 활용해서 이 질병들이 매 턴 퍼지는데 이거를 퍼지는 것보다 빨리 치료제를 만드는 거. 그래서 그 각자의 역할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맞아요. 의견도 다 같이 공유하고 왜냐면 우리는 다 같이 이 지구를 질병으로부터 구출해야 되는 어떤 이 임무를 띄고 같이 이제 해결하는 거여가지고 근데 이거를 하작가 때문에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견이라는 건 이런 거죠. 같이 다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무엇이 우리의 플레이에 더 이로울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네, 왜냐하면은 이게 언제 끝나냐면은 카드가 없거나 질병 큐브가 없거나 아니면 확산이라고 하는데 한 도시에 질병 큐브가 3개가 놓이는데 3개 이상이 놓이면 근접 도시들의 전염이 퍼져요. 그럼 이제 3개가 만약에 인접 도시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퍼지고 이게 확산이어서 되게 순식간에 이게 바이러스가 퍼져버리죠.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되게 잘 구현해낸 게임이거든요. 맞아요. 확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몇 번 이상 되면 또 게임이 끝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어떤 리밋이 있는 건데 그 안에 우리가 빨리 치료제를 4개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생각보다 어려워요. 맞아요. 저는 뭐 그냥 하면 되지 했는데 생각보다 바이러스가 빨리 퍼지고 맞아요.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생각의 차이들이 조금씩 있는 거죠. 맞아요. 일로 가. 맞아, 아니야 맞아. 연구소 지어. 아니야 이거 없애. 뭐 이런 것들이 막 맞아요. 있으니까 그런 걸 몇 번 하면서 그런 게 더 어렵다는 걸 느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뭐 그냥 재밌네 정도로만 했는데 할수록 이거 어려운데 마치 진짜 바이러스가 퍼진 것 마냥. 막 시간 막 빨리 이거 구출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각적으로 전 세계에 큐브가 많이 놓여 있다 보면은 너무 치울 게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도 날리고 저기도 그러니까 날리고.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지구 되냐? 끝났다. 어디서부터 손 써야 되지? 이런 게 되게 지독하게 했어요. 재밌었다. 나중에 또 해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보난자 네네. 했었고 또 최근에 했던 게임이 진짜 많이 하긴 했는데 원래 본론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해 보세요. 보난자라고 콩 심는 게임 이것도 약간 베팅 거래하는 맞아요. 뭐 그런 거고 달무티 달무티도 이제 약간 재밌죠? 계급인데 그것도 많이 했고 달무티의 조금 더 고급 버전의 티추라는 게임인데 네네. 그것도 했었어요? 한 번인가 했었어요. 뭐 무슨 스몰 티추. 맞아요. 뭐 그런 라티티추 스몰 티추인가? 뭐 그런 거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진짜 많이 했네요. 많이 진짜. 했죠.
더 하고 싶어요. 좀 더 이제 이렇게 이제 보드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좀 사이즈를 좀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먼저 단순한 게임들부터 뭐 추리 게임이나 이렇게 장르도 되게 많고 어떤 요소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어떤 게임의 난이도라든지 한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걸 확장시켜 볼 수 있을까? 모든 게임들 다 해보고 싶은 막 마음이 막 앞서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가 그 TRPG라는 장르의 게임을 추천하면서 이게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D&D라고 부를게요. D&D고 TRPG, RPG 게임 해본 적 있어요 혹시? 네네네. 그러니까 RPG가 어떤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근데 저는 RPG 게임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메이플 스토리도 별로 안 해봤고 디아블로 그런 것도 안 해봤고 어릴 때 그냥 몇 번 해봤어요. 그래도 저도 그게 RPG라는 게 정확히 잘 어떤 건지 잘 몰랐어서 어떻게 그거를 테이블에서 이게 TRPG가 테이블 롤플레잉 게임이라서 TRPG인데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그 설명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도대체 무슨 게임인지 너무 상상이 안 돼서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그 공간, 뭐 얘기했던 홀덤펍 같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입문 세션을 신청해가지고 갔어요? 갔다 온 거였거든요. 지난주에. 이게 D&D가 1974년에 출시된 게임이래요. 74년. 그래서 이거 이제 그 나무 위키에서 찾아온 거예요. 서양 판타지 세계관에 규칙을 도입해서 게임화한 최초의 RPG 게임이다. 그래서 RPG라는 개념의 시초. 그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RPG 게임의 시초이자 뿌리이고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스토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처음 만들어낸 이제 작가가 있는데 작가도 아마 그 게임을 다 플레이 안 해봤을 거다. 그런 서양 판타지 뭐 마법사 뭐 이런 직업들도 뭐 그렇고 제가 이거 게임 갔던 걸 인스타 갔다 와서 스토리 올렸더니 어떤 분이 자기 30년 전에 그거 해봤다는 거예요. 와 이게 30년 전에 플레이를 저는 이제야 이런 세계를 알아서 들어봤는데 기본적으로 플레이할 때 한 4시간 정도 플레이를 하는데 그러니까 원정대예요 기본적으로. 이 같이 모험을 떠나는 모험가들인데 이 스토리를 같이 깨나가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 게임을 할 수 에피소드들이 막 계속 막 엄청 많아.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마스터가 필요해요. 게임 마스터, 게임 진행해주는 분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 그리고 어떤 캐릭터들의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 진행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주관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랄까 진행자 겸 되게 역할이 되게 크고 MC네, MC이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같이 어떤 모험을 떠나는데 어떤 방에 들어갔어요. 그럼 방에 대한 묘사를 해줘요. 말로. 오른쪽엔 테이블이 있고 그 오른쪽 앞에는 벽난로가 있는데 그 벽난로 위에는 어떤 그 사자상 같은 게 있어요.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몬스터도 나오면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싸울 때마다 얘가 이 몬스터가 실제로 이게 타겟팅 공격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설명해줘요. 설명도 해주고 주사위가 활용이 많이 되거든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주사위를 돌려요. 근데 여기서 주사위가 6면체 주사위를 되게 많이 돌리잖아요. 네모난 거.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20면체, 20면체 주사위. 20면체, 뭐 10면체, 8면체, 4면체 이런 다양한 주사위들을 많이 써가지고 그거 돌려서 이제 뭐 뭔가를 판단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 세션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내 캐릭터를 세팅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클래스, 그 모험가의 직업을 정해요. 12가지의 클래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드루이드, 뭐 파이터, 로그, 위저드 이런 게 12가지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 성장 배경이 어떤 캐릭터 설정에 중요한 기능에 영향을 미친대요. 이건 뭐 장인, 연예인, 농부, 상인, 나그네 뭐 이것도 16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종족, 엘프, 오크, 인간 뭐 이런 9가지 종족이 있어서 그거를 내가 어떤 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먼저 세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던전 마스터한테 보내주면은 종이에다가 나의 어떤 이름과 내 어떤 특징과 저는 위저드 마법사였거든요. 마법사가 사용할 수 있는 주문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소지품, 내 체력 이런 것들 시트에다가 이제
프린트를 해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5시간짜리 입문 세션이었거든요. 네. 설명을 네. 1시간 반을 해요. 오. 그래서 너무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알 게 많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세계관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이게 자동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막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던전 마스터의 어떤 말로 해야 되고 주사위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각자의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이제 뭐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캐릭터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근력, 민첩, 건강, 지능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네. 저는 위저드였는데 민첩이 2가 높았어요. 그러면은 주사위를 돌렸을 때 거기에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각자 캐릭터가 뭐 그 다 다르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플레이를 하는 거고 네. 들었는데도 이게 긴가민가 결국엔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오케이 뭐 이 정도 뭐 하다 보면 알겠지 하고 그 게임도 낯선데 이게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도 그것도 너무 낯설었고 모든 것들이 좀 어려웠어서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로그나 뭐 드루이드나 이런 용어들도 저는 안 익숙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충 저는 하스스톤을 조금 했기 때문에 드루이드가 뭐 대충 뭐 동물이나 뭐 약간 식물 그런 느낌이고 뭐 위저드 쪽은 알지만 뭐 로그나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캐릭터들을 많이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근데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게 처음에 세션 시작할 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다 사전에 다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볼 수도 있고 플레이가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한 에피소드를 끝냈거든요. 근데 이게 물어봤더니 전체 스토리에 아마 0.001%도 안 되는 수준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 또 컨셉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각자 그리고 피규어 같은 작은 말들을 골라가지고 하는데 일단 거긴 전문적으로 하는 데니까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에 그 방에 테이블 위에 큰 모니터가 있어요. 그 모니터에 이제 던전 마스터가 맵을 띄워주는 거예요, 화면에. 네. 그래서 그 화면에서 이제 거기서 움직이는 건데 이제 방을 이동하고 그럼 다른 이미지를 틀어주면 이동한 방이 보이고 어떤 방을 가면은 처음에는 복도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또 확장돼서 보여주고 그런 것들 이제 던전 마스터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거 조작도 해야 되고 캐릭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던전 다 연기를 해요. 그 마스터가 뭐 예를 들어 고양이 연기하고 어떻게? 어떤 뭐 사실 쟨 나의 종이야 뭐 이런 거 대사가 있다는 거죠? 대사를 하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NPC가 되는 거네? 네, NPC가 엄청 수많을 거 아니에요. 다 연기를 해요, DM 마스터가.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공연 보는 것 같겠네.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는 다 칸칸이로 되어 있는 맵인데 거기서 어떤 요소들을 DM 마스터가 이제 연기를 해주는 거고. 엄청 낯설겠다. 그게 너무 눈앞에서 진짜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톤과 그러니까 뭐랄까. 던전 마스터는 플레이어보다 훨씬 더 아는 게 많아야 되고 그렇죠. 이 세계관의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웬만한 덕후가 아니면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약간 덕후 같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대단하셨어요. 근데 근위병 병사가 있어요. 근위병 근엄한 목소리로 이 도시엔 처음 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맞아 발끝에 때도 못 따라가는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캐릭터들을 막 남녀노소 막 동식물을 가리지 않고 그럼 대화를 해요? 플레이어랑? 네네네. 게임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물이 뭘 물어볼지. 누굴 찾고 있는데 그런 걸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 마스터가 그 사람 연기해서 그거라면 누가 잘 알고 있겠군요. 이런 걸 연기하면서 재밌어요 그게.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몰입을 막 하고 근데 여기는 어쨌든 이걸 전용으로 하는 게임 그 룸이어서 그 모니터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가구나 이런 거 배치를 할 수 있는 유닛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치를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말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고 배경음악도 이제 뭐 상점가 그러면 약간 뭐 소란스러운 신나는 노래 엄청 큰 몬스터가 나오면은 긴박한 게임 노래 이런 게 나오면 그거를 막 계속 바꿔줘요 노래를. 틀어요 그래서? 틀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틀어주면 곧 우리는 그 전투를 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약간 전투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어떤 각자의 캐릭터가 있는데 같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턴이 막 돌아가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각자가 할 수 있는 거 뭐 조언도 막 하고 전 지금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마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플레이어들끼리? 하죠.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그래서 너무 새로운 거예요. 신기하다. 그 에피소드가 약간
마을에 저주가 내렸는데 우리는 저주를 풀기 위해서 네. 이 관련된 사람을 찾아서 네.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거였는데 네. 이게 0.001%도 안 되니까 얼마나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을까. 이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TRPG이기 때문에 저는 1라운드 1레벨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걸 깼기 때문에 레벨이 올라가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마법도 더 많아지고 능력도 더 많아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종이가 계속 바뀌겠죠. 그렇게 같이 그래서 아마 이거는 팟을 꾸려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진짜 RPG 온라인 게임이랑 똑같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게임이라는 것은 진짜 원형인 건 거죠. 근데 그걸 아직도 플레이하는 사람이 너무 신기하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온라인 게임 참여형 연극 같네. 그 너무 재밌었고 막 진짜. 나중에는 캐릭터들마다 어떤 그 캐릭터가 돼서 이입을 해가지고 뭐 나도 뭔가 어느 정도 연기를 하거나 그렇게 몰입해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죠. 저 마스터랑 같이 막 코스프레까지 하고 막 코스프레가 요쪽 문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비슷하겠죠. 내가 뭐 마법사가 됐으니까 뭐 마법사. 그렇죠. 뭐 나의 몰입을 위해서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또 갈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레벨업 했는데. 너무 하고 싶어요. 어디 있어요 그게? 서교동에 있어요. 많아요? 아니, 많진 않아요. 마장 같은 거. 그러니까 거의 지금 보면은 보드게임 카페 제일 많고 그다음에 홀덤퍼 그다음 마장 그다음에 그 D&D TRPG 플레이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여기 마이너한 취향으로 거의 하루 종일 한 거네요. 5시간을 얼마예요? 그게 4명이 초보자 세션해서 11만 원이었어요. 그럼 한 사람당 얼마? 27,500원. 5시간을 놀았어요. 그럼. 그 DM 마스터가 이제 전담해서 음료수 무료로 이제 좀 주는데. 네. 씹을 거리는 안 주고요? 씹을 거리 안 줘요. 근데 씹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집중하는 게 좋다고. 먹는 게 조금 허기가 지기도 하는데 한 집중 빨리 몸 해야 돼 이거. 시간 제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때까지 뭘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 세션이었기 때문에 다른 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친구 말로는 그 DM 그러니까 던전 마스터를 준비하시는 분이 뭐 이제 따로 이제 아예 저희는 전문 아니고 그 공간에서 일하시는 전문 이제 플레이 던전 마스터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뭐 개인들이 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너무 재밌는 그거다. 그렇죠. 아니 또 이 게임이 있지만 다른 게임 세계관을 또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TRPG 게임 문화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옛날에 이런 거 막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얼굴 이렇게 그려놓고 뭐 헤어스타일 뭐 이런 눈 저런 눈 이런 눈 네, 멈추면은 뭐 하나 만들어지고 맞아. 그게 어떻게 보면 게임의 원형인 거잖아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단순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근데 이런 어떤 원형의 이런 게임을 즐기는 어떤 즐거움이 너무 대단했어요. 근데 거기가 그런 입문 세션을 매번 하는 것 같진 않고 뭐 주말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공간이 어때요? 거기는 확실히 매니악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룸이 있는데 피규어들이 진짜 많고 점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커요? 몬스터들 어떤 공간이요? 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방이 한 3-4개 정도? 약간 작은 스터디룸 같은 게 한 3-4개 정도 있었고 그 피규어가 이제 내 말을 선택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는 몬스터들이 엄청 큰 몬스터도 막 나오는 거예요. 잡아야지 몬스터 잡아야 되는데 협동으로. 그래서 한번 보여줬거든요. 어떤 게 나올 수 있고 이 스토리에는 안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 플레이어 말은 새끼 손가락 많으면은 제일 컸던 건 약간 공룡 형상이었는데 제일 그냥 상체만 했어요. 엄청 크네. 존나 컸어요. 그래서 걔 그 공룡의 발톱에 내 피규어가 올라가는 그 정도로 엄청 큰. 그러니까 그럼 플레이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HP가 달면 죽는 거니까.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부활하고 다시 플레이가 돼요. 뭐 약간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아예 뭐 죽는 건 없고 아예 불능의 상태에 빠지거나 뭐 나중에 누군가 힐을 해주거나 뭐 그게 뭐 몇 번이 뭐가 되면은 뭐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헷갈렸고 재밌었어요.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죠. 한 번쯤 해보고 싶긴 하네. 그래서 그 스토리 북이라도 좀 예를 들면 뭐 그런 게임 세계관에 대해서 영화화되거나 아니면은 약간 애니메이션 만들어지거나 뭐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여기 플레이할 때도 그 어떤 스토리 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초반에 좀 보여줬는데 진짜 몇 장? 근데 그런 책이 개 많았어요.
세계관이. 다 이제 스토리가 이제 한국 그 번역된 게 별로 많지 않았을 것 같고 다 영어로 일단 기본적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려면은 시간도 있어야 되고 어떤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시간과 돈이 많은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뭔가 좀 새로운 허들이 아닐까. 아니 얼마 전에 친구가 한 명 놀러 왔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TRPG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그 쬐끄만한 뭐 지원 사업을 쓸 건데 그게 뭐 약간 리서치 관련된 거였는데 그 리서치 방법을 TRPG로 정했대요. 와, 자기가 지금 하지? 기획서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TRPG가 정확하게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뭘 한다는 거지? 테이블에서 뭘 롤플레잉 뭐 어떻게 한다는 거지? 했는데 그 친구의 다른 친구 중에 TRPG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같이 술자리에서 술을 먹다가 내가 지금 게임 만들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게임하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수첩에 뭘 이런저런 걸 적더래요. 네. 뭐 한참 동안 너네 놀고 있어. 그래서 한참 적다가 다 만들었다고 이제 게임을 하자고. 그래서 게임 설명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뭐 6명 있었나? 3명 나눠서 한 팀은 자본가 팀이고 한 팀은 노동자 팀. 으로 해서 각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뭐 어떤 모은 걸 통해서 서로의 그 배경을 알아내고 약간 뭐 그런 식의 게임을 해서 플레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피아 같은 류의 게임을 만들었던 거죠, 즉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너무 너무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더 사실 세계관이 방대하고 구체적인 뭐 그런 게임이라면 TRPG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뭐 지금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막 할 수도 있는 게임이면 그것도 재밌겠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임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10대 때 보드게임 워낙 좋아했다 보니까 보드게임으로 저도 약간 지원 사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스토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약간 리뉴얼 해보는 작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하나 요소를 건드리면은 이게 연쇄적으로 걸려있는 게 되게 많아서 하나 건드리기가 진짜 어렵고 그래서 게임 그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똑똑하구나라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첩되면 안 되고 아니 그런 요소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 설명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상황까지도 이제 녹여서 설명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때 게임을 만드는 것도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접었어요. 쉽지 않죠. 너무 이거는 좀 머리가 비상해야겠구나. 뭐 할 때는 재밌게 하는데 그거를 재밌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진짜 어쨌든 되게 새로운 거를 많이 즐겼었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 비주류 경제학이라고 토스에서 하는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드게임 출판사 대표님이자 유튜브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나와서 이제 보드게임 업계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편이 있어요. 거기 넉살도 나와요. 팬으로서. 네네. 그래서 그분이 설명해주는 어떤 그 보드게임의 산업과 최근에 어떤 변화들 이런 거를 보면 되게 재밌는데 추천을 일단 해드리고 근데 거기서 그 독일의 에센이라는 도시에서 매년 보드게임 약간 출시회? 페스티벌? 이런 약간 페스티벌 같은 게 열리나 봐요. 근데 매년 신작 2만 개씩 공개가 된대요. 전 세계에서 2만 개 엄청 많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정식 출판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약간 북페어 같은 건 거죠. 그런 수많은 게임들이 매년 그렇게 누군가가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대단하다. 근데 한 번 흥행하면 진짜 돈 쓸어 담겠다. 전 세계에서 막 언어로 막 번역되고 뭐 이러면은 내가 아직도 못 해본 게임들과 계속해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을 테니까 무궁무진한 세계다 보드 게임도. 그러니까 재밌는 컨텐츠 같네요. 근데 TRPG가 좀 궁금하다. 처음엔 좀 오그라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애매함을 보면은 나도 오그라드는데 이 사람 애매하지가 확실해. 프로야. 그 프로 같아서 어떻게 그 애매함이 느껴져요. 나도 바로 몰입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런 대단하시다. 게 진짜 프로다. 뭐 그런 거 없다. 막 너무 막 잘하고 있어. 모험 막 박진감 나고 막 바로 그것이 이제 던전 마스터의 중요함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내가 플레이어로서의 즐거움을 넘어서는 거라고 전 느껴지거든요. 이 던전 마스터라는 것이 플레이어의 즐거움을 넘어서는 것? 네, 그게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던전 마스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걸 수사를 해요. 막 뭐 서랍이 있어서 서랍을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도 주사위를 굴려서 알려줘요. 주사위가 아마 낮으면은 뭐 어디까지 알려주고 뭐 높게 나오면은 뭐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그걸 다 그때그때 던전 마스터가 결정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좀 약간 헤매고 있을 때 살짝 뭐 힌트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모험을 많이 개입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즐거운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조절을,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이제 신이 되는 거죠. 진짜 대단하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 어떤 마작이 어떤 보드게임 정수라고 했잖아요. 네. 또 다른 의미로서 TRPG의 마스터 대단하다. 어떤 또 정수가 될 수 있지 않나. 너무 궁금하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거기에 이름이 깔깔 고블린 스튜디오라는 데거든요. 서교동에 있는. 거기 앞에 고블린 상이 있습니다. 깔깔 고블린. 한 번 들으면 잊혀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너무 그냥 그런 걸 알았다는 거 사실만으로도 제 인생이 그만큼 더 확장된 느낌이어서 이 세상엔 얼마나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을까. 너무 궁금하다. 조만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한번 가보세요. 네,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해서 뭐 이번엔 레벨 업했으니까 다른 에피소드 하러. 그것도 좋아요. 네. 아니 그때 같이 갔던 다른 친구들이랑 다들 재밌어했어요. 그럼요. 그러면 에피소드 또 하러 가겠네요. 한 번 더 하자고 얘기는 했는데 네. 너무 떠나야죠 또. 그리고 거기에 또 웃긴 게 그 캐릭터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이름도 지어요. 내 이름. 저는 조 빌바 아나샌드라예요. 뭐라고요? 조 빌바 아나샌드라. 조 빌바 아나샌드라? 네. 그냥 이름이 이렇게 됐어요. 내가 그냥 이름 뭐 하지? 딱딱 치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각자 지어요? 각자 지어요. 이 게임 그 캐릭터 세팅할 때.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그냥 뭔가 막 왜냐면 여기서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서가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티플링 종족의 위저드인데 저는 상인이었어요. 만든 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본인이 만든 스토리가 있어요? 네, 스토리 만들어요. 그걸 본인이 만들어요? 만들어서 게임 시작하기 전에 공유해요. 각자의 그런 것들이. 티플링 사회의 주요 식량인 풀텅을 독점하여 막대한 부를 쌓은 조빌바 가문의 장녀 아나샌드라는 어려서부터 천재적인 악마성을 발휘해. 이 티플링이 악마 약간 그런 부족이에요? 부족이래요. 악마성을 발휘해 3살 때부터 동남권역의 풀텅을 제조, 수확, 유통 전반을 관리를 직접 해왔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실제로 마법 치료 연구를 하던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피를 다 잃었다. 그의 관리 방식은 잔인하기로 유명했다. 아나샌드라는 바빌라 대학의 지옥 마법 학과장으로 마법, 치유, 농사, 기술 등 분야를 가리지 않은 수많은 연구와 저작 활동을 겸하고 있는데 티플링종 사람들은 교수 아나샌드라와 동납 권역장 아나샌드라가 동명이인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뭐 그렇게까지 썼다고요? 이렇게 너무 신기한데? 그러니까 이름도 있고 예시들도 막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만들냐 뭐 이런 것도 막 보면은 그 같이 한 친구는 그 드래곤본족의 이름이 포테이토였거든요. 그 포테이토 실제로 농사를 했는데 감자 농사를 짓다가 가끔 불이 나와가지고 감자가 익는데 그게 지역의 어떤 명물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어쩌다가 탄 감자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 뭐 이런 스토리도 있고. 웃기다. 뭐 그런 거예요. 재밌는데. 그래서 어떻게 모험에 합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각자 스토리를 만들어서. 저는 사실 위저드여가지고 이제 내구성이 이렇게 강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거의 게임 마지막 그 몬스터인데. 최종 몬스터. 마지막 최종 몬스터 나왔을 때는 보스 최종 보스 그러니까 작은 버전 최종 보스 나왔을 때 맞아가지고 몇 턴을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마 위저드는 좀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 원거리 뭐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평상시 플레이할 때 마법 탐지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마력이 뭐 느껴지느냐. 그래서 이제 DM이 이제 주사위 굴려보라고 해요. 굴리면 여기서는 좀 뭐가 뭐 느껴집니다. 이런 거 말해주면 가까이 다가가서 한 번 더 수석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직업은 각자가 골라요? 다 자기가 세팅하는 거예요. 모든 스토리, 종족 이런. 왜 마법사를 했어요? 그냥 마법사 하고 싶었는데요. 좀 익숙하면서도 뭔가 저 원래 해리포터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근데 좀 더 악한 하고 싶어서 악마 천재적인 악마성 천재가 되고 싶고 악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도 입이 이제 아프고 시작했어요. 네, 너무 길게 했네요. 네, 재밌었네요. 또 보드 게임 또 새로운 것도 하고 싶은데 재밌는 거 있으면 추천도 좀 해주시고, 네, 해주시기 바래요.
그만할까요? 네. 이게 많이 했네. 네. 다음에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